공학기술의 에너지 스펙트럼, 전 세계적으로 전기를 풍부하게 사용될 수 있게 된 지도 100년도 되지 않는다. 전기를 풍부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엄청나게 다양한 기기와 가전제품, 그리고 기술의 진화로 이어졌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것들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인지하지도 못한 채 당연시 여기고 있다. 그림 16.5는 지난 세기 동안의 전자기 스펙트럼의 변화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아주 짧은 시간에 몇 세대 만에 우리는 비교적 조용한 자연적인 전자기 환경에서 문자 그대로 모든 종류의 신호로 꽉 찬 환경으로 넘어갔다. 우리는 다양한 장치들에서 방출되는 주파수의 혼합보다 더 많은 주파수에 노출되고 있다. 전기담요, 헤어드라이어, 믹서기, 커피 분쇄기, 냉장고, 스토브, 전자레인지, 재봉틀, 커피 포트, 난방패드, 컴퓨터, 텔레비전, 라디오, 핸드폰, 물침대 등 우리는 다양한 가전제품을 사용한다. 이들 기기들을 사용할 때 다양한 신호들이 발생한다. 이런 에너지 중에서 일부는 가까이에 있는 유기체의 조직으로 직접 방사되고 일부는 전력망으로 되돌아가서 어느 정도 거리를 이동한다. 또한 각 장치에서 켜고 끄거나 작동 조절을 위해서 사용하는 제어기가 있다. 이러한 조절 장치를 사용해서 복합 고조파를 지닌 과도 신호나 펄스 혹은 스파이크를 설정할 수 있다. 이 신호 또한 근처 조직으로 방출되고 역시 배전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일정 거리를 이동한다. 이 펄스는 다른 장이나 과도 전류와 상호작용하여 복잡한 간섭 패턴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는 신호들은 한 기기에서 다른 기기로 이동할 수 있으며 그곳에서 그 기기 및 거기에서 만들어진 장들과 상호작용한다. 라디오, 텔레비전, 휴대전화, 무선 호출기, 위성 성수전 및 자연적인 자전기, 지자기 현상들에서 나오는 신호들은 거대한 안테나 역할을 하는 배전망으로 수집 될 수 있다. 이 모든 신호들은 상호작용하여 결국 특정 공간에 강렬하면서 예측 불가한 에너지의 핫스팟을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는 자연에서 보잘것없는 공학기술을 접한 적이 없다. 1985년 생체 시스템 내에서 전기 및 전자 신호들은 완벽하게 조율된다. 각각의 분자는 그 자체의 전자기적인 특성을 지닌다. 1998년 더불어 분자 간의 상호작용과 생리 과정에서도 장들이 형성된다. 이 장들은 모두 양립이 가능하다. 정성 조직에서는 혼선이나 비양립성이 발생하지 않는다. 신체 내에서 매 초마다 수천의 생리학적, 생화학적, 전자적 과정이 발생한다. 각각의 심박수, 각각의 호흡, 각각의 감정은 특징적인 전자기정을 형성하고 그것은 몸을 통해서 먼 거리의 세포나 조직까지 전달된다. 그 결과 프로세스의 조율과 통합, 상호 연결이 일어난다. 이 놀랍고도 복잡한 웹에 문제가 생기면 바디워크나 동작 치료로서 그 질서를 복구할 수 있다. 우리의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작동하는 내부 환경과 대조적으로 외부의 전자기적인 환경은 무질서하고 예측할 수가 없다. 인체의 자연적인 발생의 전기는 그래도 치유가 되고 자연적으로 해소가 되지만 그러나 인위적인 전자기들은 무질서하다는 거죠. 몸을 해칠 수가 있다. 우리의 자연 환경에 대한 결론은 우리의 환경에 존재하는 자연적 및 인공적인 에너지장에 대한 현재의 이해는 많은 신중한 연구를 기반으로 한다. 이 장에서 방대한 양의 정보에서 맛보기 정도만 제공할 것이다. 현존 치료사들은 더 세부적인 내용에 관심을 가져도 좋겠다. 에너지 치료나 환경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들에 대해 스스로나 고객들에게 교육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모든 에너지 치료의 이론적인 토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새 영역의 연구가 특히 중요하다. 감각 시스템이 환경에서 정보를 추출하는 메커니즘 연구, 맥동 전기장을 이용하여 치료사의 손에서 방출되는 신호와 동일한 주파수와 강도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 연구, 50 및 60주기 전력 신호뿐 아니라 마이크로파, 기타 라디오 주파수가 조직 및 세포에 미치는 효과 연구. 이들 중에 마지막은 이 장의 다음 부분에서 논의될 것이며, 또한 전자기 환경에 존재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고려할 것이다. 전자기 환경의 생물학적인 영향은 인류에 대한 모든 질문들 중에서 다른 모든 것들의 배후가 되면서 어떤 것보다도 더 흥미로운 문제는 자연에서 우리의 위치와 우주와 우리의 관계를 결정하는 것이다. 헉슬리 1998년도. 약 2500년 전 히포크라테스는 생체 시스템에 미치는 날씨와 기후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1948년. 20세기에 예일 의과대학에서 헤럴드 섹스턴 버와 그의 연구진은 자연적인 전자기 리듬과 생체 리듬 사이의 관계를 통과하는 선구적인 작업을 했다. 1957 버의 참조. 커네티컷 라임의 맨스우드에서는 선조 때부터 내려오는 버의 집이 있는데 1950년대에 누군가 그것을 방문했다면 여러 나무들의 전압계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그거는 날씨 변화와 기타 기상 현상에 앞서서 나무의 전기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연구하고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해서 그는 지구상의 생명체는 우주의 다른 생명체와 분리되어 있지 않아서 우주 광대한 거리를 뻗어나가는 힘들의 영향을 받기 쉽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인체 내의 장은 필연적으로 행성과 다른 전체들의 더 큰 장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여기에 관련된 메커니즘은 신비주의적이거나 모호하지 않으며 잘 증명된 상호작용으로서의 경로로서 작동한다. 예를 들어서 태양 핵점과 달의 주기가 전리층 전리와 지구 물리학적인 장들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이어서 인체의 장들에 영향을 미친다. 그에게는 물리학자들에게 의해서 철저히 연구된 에너지들이 모든 유기체를 둘러싸고 투과하며 또 유기체에 의해서 생산된다는 것이 명백하다 했다. 그는 생쥐에서 사람, 종자에서 나무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체들이 보존적으로 측정기로도 검출할 수 있는 장에 의해서 형성되고 제어된다는 것을 확신했다. 이 장들은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반영하므로 진단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버는 심각한 병리가 나타나기 전에 비정상적인 장들이 나타나고 그 장의 균형을 맞추거나 회복시키면 병의 진행 과정을 역진시킬 수 있다는 증거를 찾아내었다. 이런 개념은 침술이나 관련요법의 핵심 이론에 포함되며 암과 후천성 면역결 협증 에이즈에 대한 현대 생물학적인 연구에 의해서 입증되고 있다. 1996년, 99년 브로이트. 버의 발견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과학자인 프랭크 브라운의 발견과도 견줄만하다. 브라운은 동식물의 자신의 생물학적인 시기를 자연의 거대한 리듬과 일치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증명했다. 1973년. 생체 시기에 대한 평생의 연구에 대하여 그는 전기장과 생명, 지자기장과 생명이라는 두 권의 가치 있는 책을 영어로 번역하였다. 이 분야의 또 다른 중요한 연구자는 고 큘랑이 있다. 1974년. 외부로부터 유도되는 생체 시기에 관해 이들 과학자들이 내린 결론은 베버에 의해서 확정되었다. 1968년. 그는 인체를 자연적 전기장애로부터 탈피했을 때 생체 리듬이 비동기화됨을 확인했다. 추가적으로 확정된 것은 15장에서 상세히 설명된 바와 같이 천둥 접근 시의 반응 시간과 극저주파 미세 맥동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였다. 1954년. 위에서 언급한 과학자들은 모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화학자 중에서 한 사람인 스티븐 아레니우스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었다. 그는 염이 물에 용해되는 방식에 관한 이론을
개발하였으며 이어서 환경 분자와 건강 사이의 관련성을 연구하였다. 워드 1971년. 아레니우스의 심오한 통찰은 1883년 5월 17일 밤에 순식간에 일어났다. 밤새 그 개념과 실험한 끝에 아레니우스는 지도교수에게 달려가서 그의 이론을 제시하였다. 그를 회의적인 눈으로 바라본 지도교수는 이렇게 말하였다. 이거 새로운 이론인가? 아주 흥미롭군. 그럼 안녕히 가시게. 아레니우스의 박사학위 논문은 up살라 대학의 당시 보수적인 교수진에 있어서 4등급으로 매겨졌다. 그의 아이디어는 기존의 개념에 도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강한 반대에 직면했다. 그의 이론이 전세계 화학자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커다란 진보에 이르기까지는 수년이 걸렸다. 1903년 아레니우스는 노벨상을 받았고 1909년 황제 오스카 2세는 스톡홀름에 있는 노벨 물리화학연구소 책임자로 그를 임명했다. 여기서 이 아레니우스에게는 모든 과학자가 꿈꾸는 즉 관심 있는 무엇이든지 연구할 수 있는 이상적인 조건이 주어졌다. 곧 아레니우스는 식물, 동물 및 인간의 행동에 대한 우주적인 영향에 그의 관심을 돌렸다. 그는 기관지염과 간질의 발생률, 출생률 및 사망률 등에 대한 주기적인 데이터와 인간의 배란 주기에 관한 자료를 찾아내었다. 그는 생체 리듬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우주의 현대의 리듬 및 흐름과 연관이 있다고 결론을 지었다. 그는 공기의 전기적 긴장이 생화학 반응에 영향을 미치므로 모든 생물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연구는 현대 생물학의 가장 격렬한 논쟁 중에서 하나의 기틀을 마련했다. 날씨 민감성. 많은 사람들이 날씨에 민감하다. 1998년. 이 현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종종 날씨가 변하기 전에 두통, 졸음, 소화불량, 환상지 통증, 전식, 수면장애, 피로, 혼란 등의 증상들이 갑자기 발생하여 혼란스러워한다. 천둥, 번개가 오면서 생리적인 변화를 일으켰지만 그것이 다른 방향으로 비껴간다면 날씨에 민감한 사람들이 그 원인을 알지 못한 채 위와 같은 증상을 겪게 될 것이다. 정서나 행동의 변화와 그로 인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지표들의 변화 또한 관찰되었다. 범죄율 및 자살 증가, 기억력 저하, 집중력 저하, 반응시간 연장,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의 증가, 알레르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전자기 민감증을 겪게 됨에 따라서 환경적인 전자기장에 관련한 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1989년 전기공업의 아버지인 니콜라 테슬라는 아마 전자기 감염증으로 최초로 기록된 그러나 진단되지 못한 사례일 것이다. 1989년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50 또는 60Hz 전자기장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 이 사람들은 변압기나 형광 등 전자레인지,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들 근처에 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인다. 종종 이들은 다발성 알레르기 환자들이다. 다발성 감염증은 살충제, 약물, 영재, 향수, 연기, 배기가스와 같은 화학물질 또는 음식물이나 카페에서 화학물질에 노출될 때 시작된다. 그 물질 또는 그것의 전자기적인 특성 아래 참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신체 조절 시스템의 특정 반응을 유발시킨다. 피로, 호흡 곤란, 집중력 저하가 초기 노출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어떤 알레르기 항원에 민감해지면 나중에 그것이 조금이라도 노출되면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난다. 과민해진 사람이 첫 번째 항원에 반응하는 동안에 두 번째 물질이나 전자기장에 노출되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은 수백 가지의 물질과 그것의 전자기적인 성질의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가 있다. 전자기 감염증을 이해하는 의사가 거의 없으므로 문제의 원인을 알지도 못한 채 증상 치유를 하고 있는 형국이다. 전자기 알레르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스미스와 그의 연구진은 임상적인 측면,
증화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그 원리는 화학 알레르기 진단에 사용하는 고전적인 피부 반응 검사와 동일하다. 신호 발생기를 이용하여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는 주파수를 찾아낸다. 그런 다음에 다른 주파수를 테스트하여 반응을 중단시키는 중화 주파수를 찾는다. 이 주파수의 신호로서 병 속의 물을 강화시키고 환자는 그 물병을 지니고 다니면 된다. 물병을 손에 쥐고 있으면 알레르기 반응이 억제된다. 이러한 환자에서 정기적으로 유발된 증상은 화학적으로나 환경에 의해 발생한 증상과 유사하다. 정기적 및 화학적 자극과 중화는 상호 호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89년 당구공 조절대 전자기 신호 전달. 1987년 뱅베니스트 및 아래에 인용된 이들의 연구는 환경적인 전자기 영향뿐 아니라 많은 에너지 치료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현상에 대해서 극적인 근거를 제공한다. 생물학적인 조절에 관한 기존의 모델에서는 구조적으로 정합되는 분자들이 당구공처럼 직접 충격에 의해서 에너지와 정보를 교환한다. 신호 분자는 무작위적으로 확산하거나 이리저리 좌충우돌하다가 수용체 부위에 접근할 기회가 오면은 이때 정전기력이나 근거리력, 이 분자 크기의 2에서 3배가 되는 이 작용에 해서 열쇠와 자물쇠가 들어맞듯이 서로를 끌어당기게 된다. 분자들의 바다에서 이런 식의 무작위적인 조우가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낮은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이가 드물다. 이런 식으로 가장 단순한 생물학적인 사건이나 조절 과정이라도 매우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당구공 조절대 전자기 신호 전달. 자, 커런트 티오리 이론과 퍼포스드 티오리, 셀 펑션, 리셉터. 분자적 신호 전달 이론. 좌측은 생물학적인 조절에 관한 전통적인 구조적 정합 모델 또는 자물쇠와 열쇠의 모델인데, 호르몬이나 항원 등 신호 분자, 즉 리간드 분자의 3차원 구조는 수용체 또는 항체의 3차원 구조와 잘 들어맞는다. 이 물리적인 접촉은 특정 세포 기능을 활성화시킨다. 우측에서는 전자기적인 모델인데, 신호 분자는 수용체 분자와 함께 공진하는 전자기 신호를 방출하여 이를 활성화시키고 세포 기능을 촉진한다. 활성화해서 생물학적인 조절의 에너지 모델에서는 신호 분자와 수용체 분자가 접촉하지 않아도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난다. 분자적인 신호라는 용어에서 전자기적인 의미가 추가된다. 본질적으로 분자는 무선 송신기와 수신기처럼 공진에 의해서 상호작용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수신기를 92.6MHz로 조정하면 수신기 안테나와 송신기의 전자가 동일한 주파수에서 진동하게 되어 A 방송국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수신기를 다른 주파수로 조정할 경우에 이를테면 91.6MHz의 B 방송이 선택이 된다. 생체 시스템에서 분자들의 방출 및 흡수 스펙트럼이 일치하는 한 다양한 전기장을 통해서 원거리의 분자 간의 메시지가 전송된다. 비공진 또는 원치 않는 무작위적인 신호는 배제된다. 기초 전자공학에서 보더라도 송신 안테나와 수신 안테나가 동일한 모양, 길이, 방향을 갖는 경우에 특별히 양호한 수신, 즉 신호와 잡음의 양호한 분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분자적 및 전자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생체 시스템의 빠르고 섬세하고 복합된 기능을 설명해 줄 수 있다. 수백만 개의 분자가 이런 식으로 소통한다.
신호 속도의 상한선은 빛의 속도다. 이 전자기 공진 모델에 대한 극적인 증거는 분자적인 신호를 멀티미디어 컴퓨터 사운드 카드로 기록하여 디지털화한 연구에서 나왔다. 1998년. 분자 신호는 인간의 청력과 음악 범위와 비슷한 20에서 2만 헤르츠 영역의 주파수 스펙트럼으로 변환된다. 수년 동안 반복한 수천 번의 실험에서 뱅베니스트는 기록된 신호 분자의 전자기 신호를 재생시키면 마치 실제 분자 신호가 반응을 일으키는 것처럼 다양한 종류의 수용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분자 공진의 메커니즘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우리는 100년도 더 전부터 원자와 분자, 전자기파를 흡수하거나 방출할 때 진동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결과로 발생하는 전자기적인 특성을 이용하여 분광학자는 분자 구조를 확인하거나 미지의 분자를 식별해낸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약물과 항생제의 분자 구조는 대부분 분광학 데이터에서 확인한 것이다. 그리고 전파 망원경은 수십억 광년 거리에 있는 특이적인 분자 신호도 탐지해낸다. 스미스는 1987년, 뱅베니스트 1998년 등의 연구로부터 신호 분자가 상응하는 수용체와 물리적인 접촉 없이도 소통할 수 있다고 여길 만한 충분한 근거가 생겨났다. 신호 분자는 수용체와 함께 진동할 수 있는 주파수를 생성하고 방출한다. 예를 들어서 당신이 위험한 상황에 처한다면 아드레날린은 다양한 수용체들에게 말하고 그 수용체들은 심장 박동을 더 빠르게 하거나 동공과 표재성 혈관을 확장시키며 그 외 다양한 투쟁과 도피, 파이트, 플라이트 반응을 촉발시킨다. 뱅베니스는 생체 분자들, 예를 들면 히스타민, 카페인, 니코틴, 아드레날린, 인슐린 이나 바이러스 및 박테리아 항원들의 특정 작용들은 직접 접촉보다도 전자기적인 상호작용에 의한 것임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발견들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엄청난 치료적인 함의를 지니며 유기체 내에 또는 유기체 간에 일어나는 에너지적인 상호작용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한다. 또한 환경적인 장들이 어떻게 생리적인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